이틀 전에 대구에서 비틀비틀 운전하는 SUV 승용차, 뭐 깜빡이도 잘 넣던데 2km나 주행을 했는데 결국 작은 사고 내고 멈췄습니다. 그래 주변 운전자들이 놀래서 가봤더니 차문 열어봤더니 7살 아이가 운전을 했다. 처음에는 음주운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. 도심에 차선이 엄연하게 있는데 차선을 가로지르면서 비틀비틀 가고 또 속도도 못 내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아 이거 음주운전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SUV 차량인데도 또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운전을 네.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의심했다고 합니다. 자, 저희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. 네, 보겠습니다. 네. 앞에 저 SUV 차량입니다. 네. 차선을 물고 가죠. 네, 불안불안했답니다. 네. 그래도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깜빡이도 넣고요. 네.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. 천천히 가죠. 또 좀 비틀비틀하죠. 그러니까 이제 지나던 차가 보다가 본 거예요. 오른쪽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봤나? 너무 어린 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답니다. 이 운전자가 초등학생이 운전을 하는 것 같다. 볼까요? 네. 저 지금 네. 술 취한 사람처럼 운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운전합니까? 예. 그래서 보니까 예.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. 그래 이제 신고한 분도 걱정이 돼서 따라붙고 경찰은 당연히 뭐 출동했을 거 아닙니까? 네. 저 보면 계속 2차선 중앙차선에서 약간 차선처럼 물고 가고 있죠. 남자 여자 구분이 되던가요? 남자처럼 보이네요. 어린 것이 저 초등학생으로 보였다 그죠? 예. 예, 운전자가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. 저 차선 바꾸고 가다가 결국 저 오른쪽 접촉사고 SUV를 하나 냈네요. 들이받습니다. 아 네. 그렇습니까? 멈췄죠? 네. 경찰차가 와서 사고를 수습했습니다. 이게 재밌습니다. 근데 사실 웃을 일은 아닙니다. 저 만약에 인명피해 났으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? 그쵸? 큰 사고가 났으면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는 네. 차도 또 SUV라서 큰 차량들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운전자 사고 피해 운전자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내려서 왜 이러세요라고 봤는데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. 아니,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 웃을 해놓고 일이 제가 아닌데도 자꾸 웃네요. 진짜 만 7살밖에 안 네, 됐거든요. 초등학교 2학년. 그러니까 네. 지금 어머니 차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올 3월에도 초등학교 3학년이 운전을 해서 그때 그랬죠. 접촉사고 8건인가 낸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나마 사고가 좀 진짜 작은 상황으로 끝나기 진짜 아이, 정말 다행입니다. 만약에 뭐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남자 아이들이 유독 운전석에 앉기를 좋아하고요. 네. 근데 발이 닿았을까 싶기도 하고 하긴 그러니까 운전이 됐겠죠? 악셀레이터를 밟았으니까. 그러니까 원래 이 차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래요. 네. 그러니까 덩치 차이가 너무 나서 아마 운전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. 그래서 운전대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운전을 했을 거고요. 네. 브레이크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멈출 때 이렇게 차가 급정거하듯이 멈추거든요. 네.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안 닿으니까 잠깐 아래로 내려가서 브레이크 페달을 이거 밟고 어떻게 알았을까? 올라오는 그게 거죠. 브레이크고 이게 가속 페달이고 이러는 걸. 네. 요즘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니까. 네. 자, 그 보배드림인가요? 인터넷 게시판에 반응을 좀 볼까요? 네. 다행스럽습니다. 그러면서 깜빡이도 잘 넣고 운전 진짜 잘하네 라는 말도 있고요. 깜빡이도 잘 지키고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중에 깜빡이 안 켜는 분들 돈 좀 받자. 네. 우측차로 이용하네요. 진짜 부모님들이 엄마 차키를 어머님과 아버지 차키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. 핸드백에서 지금. 차키 관리 확실히 해야겠습니다. 저 나이면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요. 해병대 캠프 한 달은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. 아유, 그죠? 엄하게 꾸중해야 되고. 네. 운전 호기심 해소해줘야 한다. 이 아이는 커서 슈마허가 저 카레이싱하는 예. 선수인가 보죠. 슈마허. 네. 형사처벌 안 받죠? 지금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. 어떤 형사처벌도 안 받죠? 10살 미만이기 때문에 7살이잖아요. 네. 소년법 적용도 안 받습니다. 형사처벌은 완전히 받을 수가 없고 다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. 민사상 이 부모의 관리 책임을 어겼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져야 되죠. 네. 다음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. 방금 저
7살 어린이 무면허 운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50살이 넘은 남자, 정말 간이 큰 남자 이야기입니다. 광고회사, 제가 아는 광고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큰 회사입니다. 네. 이게 부장인데 호텔에 살면서 정말 호화 생활했거든요. 네. 회사 돈, 영화처럼 살았던데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 이제 그 회사 돈 370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. 광고 대행사의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에서 자금 관리하는 담당인데요. 네. 회사 돈이 바깥으로 돈이 쓰여진 것처럼 만들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돈을 갚는 형태로 회계서류를 조작한 거죠. 그래서 돈을 빼돌렸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연봉이 1년에 셀프 연봉이라고 부르는데 30억 넘게씩 가져간 겁니다. 그 돈을 가지고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생활하고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쓰고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던 거죠. 멀쩡한 회사라면서요. 상장사 이 상장사입니다. 370억 원을 횡령하는데 몰랐을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네. 회계 담당자였다고 합니다. 회계 담당자니까 장부하고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관리를 했었는데 없는 빚을 채무를 만들어낸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채무를 정산하는 것처럼 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 계좌를 자기 계좌로 네. 냈던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뭐 몇십억 단위로 빼돌린 것 같지는 않고 빚을 만들어 놓고 회사는 채무를 상환할 테니까 그 그렇죠. 상환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다. 그렇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적발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영상 보겠습니다. 강남의 유명 5성급 호텔인데요. 저 옷 좀 보십시오. 호텔에 살면서 저 명품 좀 보십시오. 저 명품 위조하다 적발되는 업체 저 창고 뒤진 거 양주도 많군요. 네, 고급 양주며 모자며 정말 흥청망청 살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. 네. 현금도 저게 왜 저렇게 외국 화폐가 많냐면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더군요. 네. 로또도 저렇게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로또도 저렇게 사고요. 네. 저건 뭡니까? 아마 값비싼 신발들 뭐 이런 운동화 같습니다. 네. 51살이고 네. 현재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해외여행 많이 다녀서 10년간 10년 동안 70차례를 넘게 그러니까 거의 한 2달에 한 번꼴로 나갔다고 네.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고요. 앞서 이제 외화가 많이 있잖아요. 해외여행 갈 때마다 돈 많이 쓰고 또 돈이 남는 게 생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 갖다 놓은 게 저렇게 많을 정도고. 나가서는 얼마나 썼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다시 한번요. 이게 지능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너무 단순한 수법인데 회사가 못 알아챈 건지 여전히 회사가 이걸 왜 못 알아챘을까? 뭐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죠. 그러니까 크게 드러난 부분은 네. 이 채무라고 하는 부분의 내역 중에 상당 부분이 이 광고 관련 회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었던 데는 그 광고 관련 회사의 지주회사고 광고 관련 회사에서는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 광고를 따내려는 섭외비 같은 것들이 네. 많이 있었죠. 섭외비 같은 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얼마가 주고가 얼마나 어디에 있었는지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풀렸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했다는데 370억 계산해 보면 12년 동안 하루에 800만 원씩 써야지 쓸 수 있는 돈이라는데 네. 이 경찰이 또 이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하룻밤에 1억 5천만 원 술값을 쓴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. 하루에 1억 5천만 원 술값을 썼다고요? 예. 네. 뭐 말씀을 그렇게 쓸 수 못하- 있나요? 말씀 그렇게 회사는 어떻게 알았답니까? 회사 감사 과정에서 뭔가 네. 좀 수상적인 점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니까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. 다행히. 네. 그래서 홍콩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그 출국이 이제 막히고 나니까 부산으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. 도주할 때도 어떻게 집에 원래 헌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억 원 정도를 갖고 도피를 해서 부산의 오피스텔에 가 있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상장사면 당연히 코스닥 상장사면 주식회사인데 예. 주식회사면 당연히 여기 이 사람이 빼돌린 돈은 회사의 영업이익일 테고 그럼 이게 주주들과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. 그렇죠. 네. 게다가 이제 300억 가량 횡령사실 공시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주가가 11% 이상 빠졌다고 하네요. 회사가 형사 책임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커질 텐데요. 네. 그러니까 주주들에 대한 책임. 주주들의 관리 책임 같은 것을 물게 되면 네. 더 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 회사 영업이익이 160억 원이래요. 네. 그 2배 370억 원을 지금 빼돌린 겁니다. 물론 그러니까 한 해 주가가- 영업이익이 예. 그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 주가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김성환 평론가,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.
마치겠습니다. 사사건건 내일 정청래, 정두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